3억 5천만 년 전, 공룡 시대가 시작되기 훨씬 전, 지구는 매우 다른 고지였습니다. 거대한 양치류가 우거진 거대한 열대 늪지대, 강렬한 습도, 공기 중의 높은 산소 농도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종류는 아니었지만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석탄기는 거대한 곤충이 지배하는 이상하고 거의 다른 세상 같은 시대였습니다. 열대 늪지대 숲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엄청난 양의 산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산소 농도가 최대 35%까지 높아졌는데 이는 인간에게 안전한 수준의 1.5배 이상입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산소는 이 원시 정글 세계에 살고 있는 유기체에게 강력한 에너지원이 되었습니다. 아직 육상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지만 진화를 시작한 최초의 척추 동물과 놀라운 크기로 성장하고 있던 다양한 무척추 동물에게 완벽한 시기였습니다. 당신은 자동차만큼 공격적인 지네, 현대의 매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잠자리, 늪지대 정글을 지배하는 불테리어, 크기의 거미와 정갈의 시대였습니다. 석탄기는 거대한 곤충이 행성을 지배하던 시기로 그 정글로 모험을 떠나는 모든 사람에게 행성을 진정한 악몽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석탄기의 밀림에 들어가게 된다면 산소가 너무 풍부하여 작은 불꽃만 있어도 축축한 나무에 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현기증, 시야 흐림일 것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발이 늪 속으로 살짝 가라앉는 것을 보는 것이 정상인데 이는 당시 습하고 늪지가 많은 환경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광경은 우리 머리 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위를 올려다보니 새처럼 생긴 생물이 날개를 펴고 윙윙거리는 큰 소리와 공중에서 눈에 띄는 진동을 내며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펠리오딕타프테러로 알려진 거대한 선사 시대 나비였습니다. 평균 표본이 날개 길이는 약 40cm였고 가장 큰 것은 56cm에 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오늘날에 날아다니는 곤충보다 거의 10배 더 큽니다. 고대에 얽힌 날개를 의미하는 이 생물의 이름은 미세한 그물처럼 보이는 날개의 섬세한 패턴을 나타냅니다. 생생한 패턴을 가진 두 쌍의 표준 날개 외에도 그들은 비행 중 안정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머리 근처에 작은 돌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머리에 식물 액체를 섭취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보시스를 썼는데 이는 이러한 유형의 식단에 대한 최초에 알려진 적응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식물의 영양가 있는 즙에만 관심이 있는 무해한 초식 동물이었습니다. 석탄기의 육상 포식자인 석탄기의 포식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포식자는 그 길에 있는 모든 것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했다. 그것은 풀머너스 코어피어스 컥터넨시스로 알려진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정갈로 길이가 최대 71cm에 달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현재의 황제 정갈은 겨우 20cm에 이릅니다. 이 괴물 같은 정갈은 키틴질 외골격으로 덮인 거대한 몸을 가지고 있어 다른 포식자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했습니다. 크고 힘세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집게발로 먹이를 잡을 수 있었고 독침이 달린 구부러진 꼬리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육지와 물 모두에서 더 작은 절지동물, 연체동물, 양서류, 파충류를 먹는 활동적인 사냥꾼이었습니다. 수생 환경에 대한 적응으로 인해 고대 바다에서 포식자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정갈은 당신을 쉽게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두 쌍의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공간 인식을 위한 중앙 눈이고 다른 하나는 아마도 빛을 감지하기 위한 측면 눈입니다. 또한 이 동물은 몸의 감각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 방향을 잡고 먹이를 찾는 능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여겨집니다. 거의 75cm에 달하는 이 독정갈을 발견하기 전에
거미 공포증을 앓지 않았다면 나중에 발병했을 것입니다. 이제 석탄기의 하늘로 돌아가 보자. 그곳에는 거대한 나비 외에도 날개 달린 포식자도 살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그 후손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로 친숙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대했고 현대의 친척들보다 10배 이상 컸다. 메가네오라는 역사상 가장 큰 비행 곤충 중 하나였습니다. 그 모양은 현대 잠자리와 비슷했지만 날개 길이는 64cm에서 70cm 사이였고 몸은 최대 40cm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송골매와 크기가 비슷했습니다. 3억 년 전, 이 거대한 잠자리는 무시무시한 공중 사냥꾼이었으며 최초의 활공 파충류가 출현한 페름기 말까지 하늘의 최고 포식자였습니다. 그들의 큰 견누는 거의 360도 시야를 제공하여 위와 아래에서 먹이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강하고 가시 같은 다리는 먹이를 잡는 데 적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식단에는 위에서 언급한 거대한 나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들은 민첩하고 빠른 사냥꾼이었으며 인상적인 공중 기동을 할 수 있었고 희생자를 쫓으면서 장애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풀모노스코프스조차도 육지에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특히 또 다른 거대한 생물인 육상 무척추 동물의 거인인 절취흉유라를 상대할 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아우스트로플루러는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큰 노래기이자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육상 무척추 동물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표본은 약 30cm에 달했지만 가장 큰 표본은 2.6m에 달했고 무게는 50kg이 넘었습니다. 이에 비해 오늘날 가장 오래 사는 노래기인 아우크스퍼라 스트레프터스 지거즈는 33cm를 겨우 넘습니다. 몸체는 30개의 장갑 세그먼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그먼트 아래에 최대 50cm 너비가 있으며 각 세그먼트 아래에 한 쌍의 다리가 있습니다. 많은 절지동물과 마찬가지로 아우스트로플루러는 주기적으로 외골격을 흘립니다. 그것은 매우 탄력적인 껍질을 가지고 있어 포식자와의 만남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나 석탄기는 포식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대결은 드물었습니다. 거대한 정갈조차도 그들보다 몇 배나 큰 노래기를 공격하는 것을 주저했다. 이 거인들의 머리나 입부분의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큰 표본이 식단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들이 주로 썩어가는 식물 물질과 씨앗을 먹고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젊은이들은 철저하게 채식주의자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성인들은 때때로 썩은 고기나 심지어 작은 동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늪지대 사이에는 또 다른 포식자가 숨어 있었는데 그들은 작은 파충류와 양서류를 사냥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비정상적으로 큰 거미처럼 보였지만 진짜 거미는 아니었지만 먼 친척인 메거랭니로 알려진 바다 정갈이었습니다. 거미와 기묘하게 닮았기 때문에 고생물학자들은 화석화된 유골을 발견했을 때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고 결국 거대한 거미로 번역되는 메가라크네, 메거랭니 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메거랭니가 실제로 상당한 크기의 바다 정갈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몸 길이는 약 55cm이며 독특한 구조로 인해 스윗 먹이주기라는 방법으로 스스로 먹이를 먹을 수 있었다. 메가라크네는 노를 젓는 부속물을 사용하여 늪이나 강과 같은 수생 환경에서 부드러운 퇴적물을 제거하여 벌레, 곤충, 절지동물과 같은 작은 무척추 동물을 포획하고 섭취했습니다. 때때로 파충류와 양서류와 같은 육상 먹이를 먹었지만 이 동물들은 아마도 너무 빨라서 잡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바다 정갈은 굴이나 강가에 숨어 희생자가 너무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4억 년 전에 살았던 거대한 바다 정갈인 조상 익룡은 훨씬 더 역동적이고 더 큰 사냥꾼이었습니다. 익룡은 최대 1.6m까지 자랄 수 있었는데 이는 인간의 키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크게 들린다면 훨씬 더 인상적인 속이 있습니다. 예켈즈 윙글 의미하는 이름을 가진 저클라프터러스입니다. 저클라프터러스의 가장 큰 표본은 2.3m에서 2.5m 사이에 달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절지동물로 간주됩니다. 사냥과 방어를 위한 주요 도구는 길이가 약 45cm이고 먹이를 쉽게 부술 수 있을 만큼 강한 거대한 집게발이었습니다. 자동차와 같은 길이에도 불구하고 차체의 단순한 구조로 인해 무게가 100kg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석탄기의 모든 생물이 거의는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잠자리가 거대한 정갈로 가득 찬 늪 위를 날아다니는 축축한 정글 한가운데에는 인간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역사상 최초의 거미 원형 중 하나로 간주되는 트리건 아타어비드였습니다. 이 종의 가장 작은 구성원은 몇 밀리미터에 불과한 반면 가장 큰 구성원은 5cm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가장 초기에 알려진 육상 거미류 중 일부로 석탄기 이전인 4억 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호흡하는 공기에 완전히 적응했고 더 이상 물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의 몸은 현대 거미의 몸과 비슷하게 두 흉부와 복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둘 다 분절되어 있고 키틴질 플라크로 덮여 있습니다. 그들의 다리는 현대의 거미와 비슷했지만 거미줄을 엮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두 흉부는 껍질로 보호되어 갑옷거미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가장 작은 포식자 중 하나였으며 벌레와 같은 부드러운 몸체의 무척추 동물을 사냥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독을 사용하지 않고 다리로 먹이를 잡고 먹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오늘날 일부 진드기처럼 식물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탄기는 진화 실험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었다. 독특하고 거대하며 종종 위험한 생물이 공기와 지구를 지배했습니다. 동물의 생명이 진화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그것을 수용하는 행성도 진화했습니다. 지구, 바다, 하늘을 지배하는 생물을 넘어 선사시대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지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표면, 대기, 바다 및 창자는 기원 이래로 끊임없이 움직이며 풍경을 조각하고 기후를 형성하며 어떤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고 어떤 생명체가 번성할 수 없는지 결정했습니다. 중생대 동안 세계는 거대한 지질학 실험실이었습니다. 판게아의 분열은 대륙의 배열뿐만 아니라 행성의 기후 균형도 변화시켰습니다. 한때 대륙의 고립으로 인해 광활한 내륙 사막이 존재했던 곳의 해안, 내해, 젊은 산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체 지역의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바람, 강우, 해류를 위한 새로운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지구 멘틀의 내부 힘에 의해 움직이는 지각판은 천천히 움직이고 충돌하고 서로 멀어졌습니다. 격돌할 때마다 산이 탄생했습니다. 갈라질 때마다 바다가 열렸다. 동시에 화산 활동은 강렬하고 빈번했습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날 때마다 이산화탄소, 메탄, 화산재, 황화합물 등 대기를 변화시키는 가스가 방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는 공기 중의 농도와 지속성에 따라 행성을 가열하거나 냉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자연의 대격변에 의해 끊임없이 흔들리는 미묘한 균형이었다. 표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과정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해저에는 유기물이 풍부한 퇴적물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고
현재 우리가 화석 연료라고 부르는 것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기 숲 깊숙한 곳에서는 죽은 식물층이 수백만 년에 걸쳐 압축되어 석탄과 석유를 생성했으며, 이는 인류가 먼 시대의 잔해를 태우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 채 훨씬 나중에 발견하게 될 에너지 유산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오늘날 지구의 지각을 구성하는 많은 광물과 암석이 형성되었습니다. 비, 강, 바람에 의해 연료를 공급받은 침식, 수속 및 퇴적 과정은 나중에 펼쳐진 책처럼 행성의 지질학적 과거에 대한 비밀을 드러낼 광대한 퇴적층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대기도 나름의 변화를 겪고 있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는 식물, 광합성, 화산 활동의 영향을 받아 변동했다. 이러한 변화는 지구 온도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특정 형태의 생명체가 다른 환경에서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같은 공기의 구성은 오늘날과 달랐다. 어떤 시기에는 산소 농도가 너무 높아서 산불이 더 강렬하고 번개가 더 자주 발생하여 광대한 정글 지역에 불이 붙고 더 많은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다. 육상 경관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다. 거대한 삼각주, 범람원, 꼰강 시스템은 후대의 빙하와 같은 힘으로 표면을 형성했습니다. 비는 영양이 풍부한 토양과 결합하여 첫 번째 꽃이 나타나기 전에도 복잡한 생태 네트워크를 엮은 나무 양치류, 소철 및 침엽수 숲과 같은 거대한 식물 덮개의 확장을 허용했습니다. 지구의 모든 구석구석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 있었다. 지질학적 과정, 해류, 물의 순환, 산의 형성, 화산섬의 느린 상승. 그것은 모두 생물학적 진화의 무대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진화의 적극적인 대리인이기도 한 네트워크의 일부였습니다. 따라서 거인들이 육지 위를 걷고 바다가 놀라운 생물로 가득 찬 동안 그들을 둘러싼 세계도 성장하고 돌연변이 되고 해체되고 다시 합쳐졌습니다. 선사시대 지구의 역사는 그 거주자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항상 변화하고 항상 새로운 장을 쓰고 수백만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해독하려고 노력하는 역동적인 유기체로서의 행성 자체의 역사입니다.